어디 있지? 안녕하세요. 자, 여러분 무슨 뜻이죠? 예약 기본으로 방송 몇 페이지예요? 자, 지난주 우리가 배웠던 거 2주 한번 보자고요. 자, 지난주 배운 게 기본만 돼 있는데 우리 민법 몇 문제 출제되죠? 40문제죠. 40문제 중에 한 관련 있는 게 한 15문제 정도 있어요. 지난주에 배웠던 거. 자, 우리 한번 보시죠. 자, 우리가 이제 여기 법률행위에서 이제 승리법은 반드시 해야 돼요. 그만 여기 봐봐요. 당사자 목적 어사 표시 어떻게 오라고 그랬어요? 방목까지 이만 아닙니다. 그러면 한 번 읽어보면 뭐라고 써놨어요? 자, 승리법은 그렇게 얘기를 해줘야 돼요. 여기 봐봐요. 여기 뭐라고 써놨어요? 읽어봐요. 목적, 승리역할. 이걸 읽어볼래요? 저렴역할. 이걸 잡아야 돼요. 이걸 적지 않으면 절대 운동 풀어낼 수가 없어요. 그럼 일반적 승리 역할은 당사자 목적, 무슨 표시, 어사 표시가 있어야 돼. 그래서 이건 뭐예요? 공통으로 갖춰야 요소죠. 그래서 일반적 승리 역할 이렇게 이제 되고요. 자, 여기에서 그러면 이제 그럼 당사자가 없다고 존재해 봅시다. 그럼 법률행위가 성립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죠. 그걸 뭐라 그래요? 법률행위 뭐라 그래요? 이렇게 얘기한대요. 그럼 여기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이제 적용할 때 우요가 뭐예요? 자, 성립요건은 갖춰야죠. 성립요건은 갖췄지만 권력이 발생하지 않는 것. 그러면 당사자가 부존재한데 부존재한 경우 자, 우연히 무효행위 전환을 진용한다. 이게 초보자들은 어려운 공부예요, 사실. 그렇죠? 여기에서 이제 당사자 부정이라는 걸 잘라야죠. 여기 어디가 포인트예요? 자, 준용이라는 의미가 뭐예요? 준용. 그대로 사용해서 준용한다 이거예요. 준용 규정이 없으면 어때요? 법정이 두꺼워야 하는 거예요. 두껍죠. 그래서 준용 규정이라는 것은 입법 기술상의 문제라는 겁니다. 그럼 이제 준용한다. 여기 뭐라고 써놨어요? 무효. 무효는 승인 요건을 갖췄어야 안 갖췄어요? 갖췄죠. 그러면 당사자 부존재한데 승인 요건은 갖추지 않았죠. 무효행위 전환을 읽어봐요. 준용할 수 없다. 이런 논리가 성립이 된다. 이게 상당히 초보자들한테는 상당히 뭐예요? 어려운 질문이야. 그럼 법률행위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 무효행위 법률행위 전환 주인의 문제는 발생할 수 없다라는 거야. 자, 여기에 대해서 그럼 무효와 취소는 그러면 어디에서 노는 거예요? 승인 요건에 대해서 놀아요? 효력 요건에 놀아요? 효력 요건에서. 효력 요건. 그러면 취소라는 것은 일단 이해하죠. 취소권자에서 확정적으로 부여시키는 것. 그래서 이걸 다시 한번 저희가 기억하면서 이제 진도가 나가줘야 된다는 거. 자, 그럼 일반적 문제 효력 요건. 여기에 이제 효력 요건이죠. 한번 읽어볼래? 효력 요건 읽어봐요. 일반 또는 공통이라는 거야. 공통. 자, 그러면 당사자는 권리 능력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 돼요. 어사 능력이 있어야 돼요. 없으니까 뭐예요? 무효가 되는 겁니다. 권리 능력이 없으면 뭐예요? 무슨 무효가 되죠? 절대적 무효. 어사 능력이 없으면 절대적 무효. 그럼 제한능력자는 무슨 사유가 되죠? 절대적 취소. 그러면 제한능력자는 미성년자, 비훈정 후견인, 비성년 후견인을 무슨 능력자라고 해요? 제한능력자라고 해요. 자, 그러면 피한정 후견인은 어때요? 오락가락하는 사람. 어떨 때는 정신 돌아왔다가 한마디로 우울증이죠. 우울증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무서워요. 그래서 저기 수원의 동탄 원장이 여자분이에요. 그래서 거기는 다 시간을 맞춰서 가요. 저도 이제 학원 가면 한 30분이나 1시간 일찍 와있거든. 근데 이제 딱 가는데 갑자기 반겨주더니 갑자기 30분 뒤에 막 화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이후로는 딱 10시 59분에 맞춰서 들어갑니다. 밖에서 담배 4가지, 3가지 다 피고 시간 맞춰서 들어가요. 그러니까 오래 가는 사람, 완전히 이제 거의 마트에 가는 사람은 뭐예요?
비상면 그게 뭐 극단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극단적으로 이야기한다면 뭐예요? 여기 있죠. 바로 연구. 그렇죠. 연구가 바로 뭐예요? 비상면 그게 이렇게 돼요. 그래서 얘네들은 무슨 차이가 되죠? 절대적 지속. 얘네들은 절대적 우영. 당사자는 그럼 결국 무슨 능력이 있어야 돼? 권리 능력이 있어야 되고, 행위 능력이 있어야 되고, 모든 능력이 있어야 돼. 자, 의사 능력, 권리 능력, 의사 능력, 권리 능력, 행위 능력이 있어야 도덕이 발생한다는 거야. 그래서 이걸 뭐라 그래? 읽어봐요. 일반적 허용 효과 이렇게. 자, 내용이 이제 어항문 내용이 뭐라고 써놨죠? 읽어봐요. 그렇죠. 또 한번 읽어볼래? 자, 허용 효과 일반적 효용. 요거는 뭐예요? 일반적 허용 효과. 그럼 가능과 관련돼서 불가능이죠. 불가능 그럼 불능이죠. 무슨 불능이 있어요? 원시적 불능과 우발적 불능. 그게 머릿속에서 떠올라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적법 그러면 표령 요건이죠. 적법 그럼 뭐가 떠올라요? 임의 규정과 강행 규정. 강행 규정은 다시 간섭 규정과 여력 규정. 이게 떠올라야 돼요. 여기서 매년 출제되고 있는 게 무슨 타당성이에요? 사회적 타당성, 매적 백상조와 백사조. 그렇죠. 백상조, 백사조. 그럼 방사의 질서 유연과 관련돼서 우리가 무조건 외워놔야 돼. 그럼 사회적 타당성과 관련돼서 백상조, 백사조는 뭘로 연결돼? 이제 불법, 범인, 그쪽으로 연결돼. 그러면 몇조? 746조. 그래서 유연을 외울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러면 이제 어사표시가 있네요. 어사표시. 자, 어사표시와 관련돼서 무효.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는 경우는 뭐예요? 무효로 하죠. 원래는 요거는 비진이 어사표시와 관련돼서는 과거에 무슨 사유가 됐었죠? 취소 사유예요. 취소. 근데 법이 개정돼서 과거에 무효 사유로 된 거예요. 한번 이거 한번 읽어봐요. 알았거나. 알이 뭐예요? 거는 읽어봐요. 가실. 그러니까 악이 또는 가실이 있는 경우 그들은 뭐예요? 부여로 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좀 이따 의사표시와 관련돼서 이유, 선 이렇게 이제 암기가 될 거예요. 그럼 통정의 표시, 그러면 통정의 표시 공통점. 상대적 무효. 우리 민법에서 상대적 무효는 두 개밖에 없어요. 그래서 기억을 해둘 필요가 있고, 자, 취소와 관련돼서는 우리 이제 취소는 대표적으로 이제 착오로 인한 어사표시, 그 다음에 사기 방법 읽어봐요. 영어는 무슨 취소? 상대적 취소. 그러면 상대적 취소가 있으면 뭐가 있죠? 절대적 취소. 절대적 취소는 뭐예요? 제한 능력자. 그래서 취소 사유는 네 가지가 있어. 절차사항 나와야 돼요. 33회 때 다음 중 취소인 범죄행위를 골라. 그래서 이게 출제되네. 그래서 아주 쉬워요. 기본 원리에만 충실해주면 된다고. 자, 여기 뭐라고 써놨어요? 자, 특별 허용론. 대리권의 존재. 자, 대리권이 없어요. 그럼 무슨 대리가 되죠? 요관 대리, 이성은 요관 대리. 자, 조건 그러면 조건이 설치되나, 기한이 보통은 기한이 도래하나, 물건되는 등기를 요하죠. 토지거래가에서 토지거래가 학교법에 있어 기본재산 처분, 반환 간증법가 필요하죠. 그렇죠. 공통점은 특별 법령 명권. 자, 하나 반대로 우리가 유증은 언제 거래가 발생하죠? 망시, 도덕까지 기억해주면 좋고. 자, 농지취득 자격증은 34회 때 우리가 출제는 36회 때 우리 등기법에서 출제됐다. 농지취득 자격증은 그런 요건이 아니야. 거에 불과하죠. 연계 요건. 그럼 농지취득 자격증을 첨부하지 않았더라도 거래가 발생한다. 이렇게 됩니다. 왜? 뭐에 불과하기 때문에? 연기 요건에 불과하기 때문에. 자, 여기 이제 올라야 되고요. 자, 해석 방법과 관련돼서는 뭐 해석은 두 가지가 있죠. 기준과 뭐가 있죠? 방법. 자, 그러면 이거 읽어봐요. 자연적 해석. 그럼 해석 기준이 방법이에요. 그렇죠. 방법. 그러면 자연적 해석은 누구 입장에서 본다? 표구 입장. 그럼 여기 읽어봐요. 내심의 효과 의사. 그럼 대표적으로 상대방 있는 없는 반복행위 해석 방법이고, 또 하나는 뭐예요? 오표시 우회의 원칙. 이걸 기억해줘야 돼요. 자, 규범적 해석은 누구 입장에서 봐요? 상대방 시각에서. 포인트는 이렇게 주관이 아니라 봐요. 객관적 의미. 그럼 결론적으로 표시상 효과 의사가 돼요. 그러면 이제 자연적 해석과 규범적 해석은 꼭 기억해줘야 되고, 여기에 대해서 보충적 해석이 있어요. 있어요. 누구 입장?
제3자, 무슨제도사, 아정제도사, 그걸 기억해줘야 돼요. 지난주에 배웠던 거 잠시 이게 한번 해보는 거니까. 자, 어사표시 나왔다. 수에 따라서 읽어봐요. 어사표시 수그럼 단독행위 뭐가 있어요? 대학 합동행위가 있죠. 그럼 단독행위도 몇 개가 있어요? 2개가 있죠. 읽어봐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그러면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그럼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에서 특히 조심해야 돼. 그러면 요거 있는 단독행위와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시기가 어사표시 그게 발생 시기가 시점이라는 겁니다. 요거는 읽어봐요. 또다 상대방이 있어 없어? 그럼 어서 표시함으로써 효과가 발생하죠. 그게 뭐예요? 도배주의. 그러면 우리는 민법은 원칙이 우선주의죠, 도달주의죠. 도달주의는 개인적으로 발신주의가 있죠. 특히 아주 출제되는데 백시자 안에 생각하는 우선주의, 발신주의. 그래서 격선발 이게 돌아야 돼요. 자,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대표적으로 유원, 유장, 재단법인의 설립형이 포기는 조심해야 돼요. 소유권의 포기냐, 제한물권의 포기냐, 예를 머릿속에 구분하게 돼. 그러면 포기는 그러면 법리행위죠. 그럼 몇 조예요? 186조. 그때야 물권 배동이 발생한다. 작년에 출제되기에 바로 포기. 여기에서 그러면 단독행위가 나올 때는 있는 없는을 꼭 확인하는 연습을 해줘야 돼. 근데 이런 것들은 외울 필요 있어 없어? 달콩이 외울 필요 있어 없어요? 없죠. 소유는 당연히 상대방이 있어야 되잖아. 그렇죠? 근데 여기 봐봐요. 상계가 뭐예요? 상대방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야 돼. 한자로 보지 퉁치는 거야. 그렇죠? 상계가 퉁치는 거야. 자, 그래서 주의. 그러면 주의가 뭐예요? 지소권의 포기죠. 지소권의 포기. 그 주의 인정하는 거고. 자, 지소를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러면 해제 공통점. 계약에서. 그렇죠? 이거는 일시적 계약, 이거는 계속적 계약. 그러면 여기에다 건자를 붙이면 공통점이 뭐가 나올까요? 항상권은 일방적 어사표시에서 효과가 발생하는 것. 이게 이제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처분행위와 관련돼서 처분권은 그래서 우리 이행의 문제를 남기느냐 안 남기느냐 바로 뭐예요? 보면 채권행위가 뭐가 있다? 처분행위가 있어. 그러면 채권행위는 이행 부담행위고 처분행위는 물권행위가 대표적으로 뭐가 있어요? 물권행위. 이거 한번 읽어봐요. 물권은 아니지만 처분행위가 발생합니다. 대표적으로 무슨 양도? 채권, 양도, 요거 조심해야 된다. 그럼 채권량도는 물권행위가 돼 있어요. 그렇죠? 채권량도는 주 물권행위. 올해 추제 예상이 되고요. 대비를 해줄 필요가 있어요. 자, 처분행위는 어떻게 처분행위가 있어야 돼요? 있어야 돼. 그럼 처분권한이 없는 자가 행한 물권행위는 부여가 되죠. 그럼 미성년자 저당권 설정하기를 해서 저당권은 뭐예요? 물권이야, 채권이야? 물권. 그럼 물권행위는 무슨 능력이 있어야 돼요? 처분 능력. 그럼 미성년자는 처분 능력이 있어요? 없어. 그럼 미성년자는 저당권 설정하기를 할 수 없다. 합의를 하게 되는 때가 무효. 이렇게 딱 잡고 들어가야 돼요.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 채권행위와 관련돼서 채권행위는 채권 채무를 발생시키는 법률행위. 그래서 채권행위 대표적으로 이제 읽어봐요. 이게 뭐가 생략됐죠? 정액계약 읽어봐요. 매매계약, 그 다음에 판매, 그 다음에 교환계약, 임대차. 그렇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제 요게 이제 어제 배웠던 읽어봐요. 매교기 대표적으로 등기 대상이 권리가 돼. 그래서 대교기 이게 올라가게 되고 작년에 이제 교환이 출제됐으니까 우리 계약법에서 올해는 매매, 판매, 임대차 여기에서 다섯 문제가 출제된다. 임대차는 몇 문제? 두 문제. 매매 몇 문제? 두 문제. 매도인의 담보책임 지금 열심히 해오고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판매 관련돼서 판매가 올해 출제 예상이 되고 자, 그럼 결론적으로 처분권한이 없는 자가 행한 채권행위는 별로 그러면 미성년자가 임대차 계약을 했어. 임대차 계약을 했어요. 그러면 임대차 계약을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건 유효한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해 줄 필요가 있고요. 자, 출연행위 그러면 그림에서 생각해. 자, 자기의 재산을 감소시키면서 타인의 재산을 증가시키는 것. 이걸 뭐라고 해요? 출연행위야. 출연행위에 대해서 그러면 그냥 생각해봐요. 자기가 이게 시험 문제예요.
들어봐요. 그러니까 대체되는 거죠. 앞으로 가볼까요? 대리권 수행이에요. 대리권 수행을 했다는 것은 자기의 재산을 감소되나요? 아니죠. 대리권을 수행하는 거죠. 한번 읽어봐요. 무슨 얘기죠? 이익처리하는 거죠. 그래서 대리권 수요 행위는 처리하는 행위다. 이러면 X죠. 무슨 행위? 이익처리하는 행위. 이렇게 이제 자가수로 들어가 있고요. 자, 출연 행위는 두 가지로 나눠져. 대가성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있으면 대상, 없으면 상이 돼. 두 개로 나눠진다고. 대표적으로 증여계약과 관련돼서는 증여는 대가성이 있었죠. 없어, 별로, 우선 계약이 돼. 자, 매매는 뭘 요소로 하죠? 대금을 요소로 하죠. 대금은 돈이죠. 대가성이 있죠. 그러면 유상 계약이 되네요. 자, 임대차는 뭘 요소로 하죠? 자인. 그다음에 임대차는 언제나 유상 계약이다. 맞네요. 뭘 요소로 합니다. 자인. 자, 그래서 이제 우리 기본적으로 다 준비해놨으니까 다시 한번 리마인드를 해보라는 의미에서 자, 머릿속에 싹 기억을 해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무상증여 관련돼서 우리 민법상 4개의 계약이 있어요. 15개 계약이 있어. 15개 전용 계약이죠. 자, 재산 그러면 정매교, 증여, 매매, 교환, 대차, 정의대차, 상대차, 임대차, 소사, 임봉방, 그렇죠? 보도형, 이임조여,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기타 관련돼서는 종신증여하고 하해가 있죠. 그러면 정의상에서는 우상이야. 그럼 결론적으로 우상계약은 언제나 현무계약이다. 맞아요, 그래요? 맞죠. 우상계약은 언제나 현무계약이야. 현무계약은 언제나 우상계약이다. 어때? X. 뭐 때문에? 현상강로 때문에. 현상강로. 그러니까 이게 이제 민법에 이게 기반이 돼야 다른 데로 이게 연결이 돼간다고. 요거는 좀 나름대로 지난주 배웠던 것은 머릿속에 왜 조건만사로 다시 한번 리마인드를 하고 여기 이제 딱 떠올라야 된다. 자, 예전에 자, 수익은에 뭐가 있어요? 보기 앞에 뭐가 보셨어요? 전에 보기. 내 재산은 감소했죠. 그럼 타인의 재산은 증가시킨 게 없죠. 그럼 수익은 보기는 거예요. 읽어봐요. 비죄량입니다. 자, 대리권 수행인가 있죠. 대리권 수행이는 아까 무슨 행위? 비죄량입니다. 자, 지금은 등장하고 있으니까 다시 한번 리마인드 딱 하고. 자, 지난주에 우리가 배웠던 이제 봐봐요. 자, 법률행위 그러면 법률행위 특징은 뭐가 같아? 어사표시. 어사표시를 몇으로 하는 읽어봐요. 법률이라고 합니다. 자, 어사표시 없는 법률행위는 존재할 수 없다. 그래서 존재할 수 없다. 그래서 수학적으로 표시하면 뭐예요? 법률행위 어사표시 플러스 뭐예요? 알파가 뭐가 있는데 아까 뭐예요? 목적도 있고 그런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법률행위는 곧 어사표시다. 어때? X. 어사표시는 곧 법률행위다. 어때? X. 어사표시가 없는, 여기에 없는 법률행위는 존재할 수 없다. 법률행위는 반드시 뭘 요소로 한다? 어사표시. 그렇죠? 어사표시는 그러면 법률 요건이야? 법률 사실. 법률 사실. 그렇죠? 법률 사실이죠. 그래서 여기 이거 자꾸 까먹으니까 사자죠. 자, 그러면 어디 법률 사실. 법률 사실. 그럼 사실 법률 사실은 또 지난주에 뭐예요? 형태와 사편. 형태는 사람이 인직자생이 적법가가 이법행위가. 그러면 적법행위는 무슨 표시가 있어요? 어사표시. 대표적으로 준법률행위가 있죠. 그럼 준법률행위의 대표적인 것은 체과 거절. 무슨 통지? 어사의 통지. 그러면 통지와 승인은 무슨 통지죠? 간접의 통지. 자, 그러면 이제 법률행위와 관련돼서는 표현행위와 비표현행위가 있어. 대표적으로 비표현행위는 대표적 순수 사실행위와 뭐예요? 혼합 사실행위. 그럼 순수 사실행위는 뭐예요? 매주 가공, 그것만 들어오는데 그러면 혼합 사실행위는 변사부, 선물, 그래서 변제가 빠졌죠. 그래서 변제를 써서 변제, 그래서 변사부, 선물 이렇게 있어. 근데 이거는 어떤 문제로는 축제가 안 돼. 그래서 여기에서 만약에 지금은 축제된다면 변제. 그럼 변제는 법률행위다. 오케이. X의 우리 X. 변제는 법률 사실. 자,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자, 보면 채무 불이행, 적법행위, 임법행위.
위법행위죠. 우리 민법에서 위법행위는 두 개가 있어. 750조.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과 조문을 외울 필요가 없어. 채무불이행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이 있거든. 그럼 채무불이행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읽어봐요. 무슨 규정이죠? 법률 규정이. 그래서 여기에서 뭐가 발생해? 법률 규정, 법정이죠. 그래서 법정 해제, 법정 해지 이게 발생한다고. 그럼 법정 해제 대표적인 게 뭐가 있어요? 이행지체, 이행불납. 자, 그러면 법률행위가 당사자가 뜻하는 대로 효과를 발생하기 위해서는 법률행위가 뭐 해야 돼? 읽어봐요. 성립하고 유예해야 돼. 맞네. 자, 유언 나왔자 그러면 상대방 없는 잘못행위. 자, 채권을 양도 나왔네. 채권을 양도하면 뭐예요? 채권 물건이 아니죠. 그러면 채권을 양도하면 처분행위가 발생해. 그러면 채권 양도는 읽어봐요. 정물단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이제 배웠던 거 기억을 더듬어 놔야 되고요. 자, 혼인 이방에 있어서 읽어봐요. 신고. 그럼 읽어봐요. 혼인은 다 하는 게 아니잖아요. 혼인한 사람은 신고해야죠. 혼인하는 사람은 신고하라 그러면 강제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자, 조건의 성취 기한의 도래는 읽어봐요. 이렇게. 자, 목적은 읽어봐요. 막가, 적사. 그래서 읽어봐요. 자, 농지결의 개혁에서 농지치료자에게는 법률행위 효력이 발생하기 위한 요건은 아니다. 여기 효력 발생 요건은 아니야. 근거에 불과하다. 이게 요건 작고. 자, 그렇다면 이제 그러면 법률행위 내용과 관련돼서 이제 대표적으로 적법이죠. 적법은 뭐가 있어? 자, 임의규정과 아니야? 강행규정. 강행규정은 단속규정과 뭐가 있어? 효력규정. 효력규정은 상법상 효력도 있었어. 없어. 처벌도 감사하는 것. 이게 효력규정이야. 하면 대표적으로 효력규정과 관련돼서는 뭐예요? 바로 자, 자격증과 관련돼서 저서 자격증이 없어. 국면의 시술이죠. 그럼 단속규정 효력규정. 단속규정 그렇죠. 아니 미쳤어요. 효력규정. 효력규정. 자, 그럼 이렇게 한번 봅시다. 제가 그걸 공수업에서 쌍꺼풀 수술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렇죠. 있어요. 공짜로. 그러니까 이제 조사를 해요. 자, 국민의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 가서 이제 계산을 떠보니까 자격증이 없는 사람. 그럼 속된 말로 실무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알면서 그래요. 야매라고 그러잖아요. 야매는 많이 하잖아요. 특히 치과하고 눈 시술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어류 자격증이 없어. 그래서 뭐예요? 자, 그러면 얼마예요? 그랬더니 한 150만 원, 뒷짝이면 150만 원 한다네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래서 합시다. 그래서 다 이제 완쾌 되고 나서 좀 부작용이 생긴 것 같아요. 혹시 자격증이 있는지 한번 물어보는 거야. 없던데요. 그러면 지구하겠습니다. 그러면 뭐예요? 그냥 가세요. 그래. 그러면 쌍꺼풀을 공짜로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 그러면 대표적으로 이자 제한법의 최고위를 초과하는 부분이요. 이거는 효력규정. 공익법인 설립에 관한 건 기본 재산 처분에 대해서 주문관제 분할을 요하는 것 효력규정인데요. 자, 이거는 이제 작년에 등기법에서 출제되고 영의신탁도 무슨 규정이죠? 효력규정입니다. 약정 무효라는 겁니다. 자, 국토개혁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법률상 토지거래과 구역에서 토지 매매 허가를 교하는 것. 사실은 국토개혁법 이게 이제 뭘로 바뀌어요? 부동산 거래 신고 필증가로 바뀐다고. 그래서 이제 사실은 당시에 판매에 대해서는 국계법이었다고. 토지거래에서 허가를 외과의 토지 매매를 대해서는 허가를 요하는 것. 효력 규정이라는 건. 그러면 효력 규정이 위반한 법률행위는 사법상 무효. 처벌도 읽어봐요. 받아야 되는 거야. 자, 그러면 단속규정과 관련돼서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의 중간 생략 등기, 이건 단속규정이 됩니다. 근데 여기에서 토지거래과거에서 중간 생략 등기는 합의가 있거나 없다. 자, 이때 무효가 돼. 그때는 무슨 규정이다? 효력규정. 그러면 단속규정이 위반한 법률행위는 사법상 유효, 행정법상 처벌과 대리해다는 겁니다. 사법상 행위는 유효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단속규정, 올해 그러면 1번이 자, 다음 중
자, 우리 법률행위 적법과 관련돼서 반석 규정과 효력 규정을 다루는 것 중에서 효력 규정으로 바르게 묶인 것, 이게 출제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야. 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떠오르고요. 자, 사회적 타당성과 관련돼서 이제 부정되는 거. 그래서 대표적으로 그러면 사회적 타당성은 왜 103조와 관련돼서 이야기를 봤을 때가 있어. 뭐가 있어요? 정의, 대생사, 정의 관념에 반하는 것, 인륜에 반하는 것, 개인의 자유를 없도록 부각하는 행위, 생존의 기초가 되는 모든 행위를 증명하는 행위. 자, 그래서 사인, 보박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때 자, 그러면 사회적 타당성이 부정되니까 어때요? 영어는 오타가 아니라 지난주에 부정받는 이야기야. 사회적 타당성이 부정되니까 그럼 결론적으로 이건 103조 위반이라는 거야. 그래서 지난주에 지나가서 이게 잘못됐나 그랬죠. 얘기해주는 거 봐요. 사회적 타당성이 부정되는 거. 그럼 실적의 유지시로 관련된 약정, 변호사가 아닌 성소를 전제로 소송을 일부러 방향과 바뀌는 약정. 그럼 결론적으로 얘네들은 103조 위반이라는 겁니다. 특히 법의 출제사항이 되는 게 뭐예요? 김예수인의 무슨 가상? 자, 그것 또한 또 올해 준비를 해놔야 돼. 이중명예가 올해 출제 예상이 되고. 자, 법률행위 동기 불법이죠. 동기 불법은 불법이다, 아니다? 아니다. 원칙적으로 불법이 아니죠. 그러면 여기 읽어봐요. 표시되거나 알려진 경우, 유발된 경우 103조 위반으로서 그때는 그러면 절대적, 무역적 103조 위반이 돼. 그래서 요거는 뭘 나타낼 거죠? 반사의 절차의 기본은 뭐예요? 법률행위 승인 방지를 기준으로 해. 근데 만약에 자 철문점에 가서 식칼을 주세요 그랬더니 그걸 나중에 살인 도구로 이용해서 그때는 103조 위반이 아니에요. 근데 만약에 식칼을 주세요 그럼 왜 주세요? 그러면 사망이 뭐예요? 죽이기 위해서. 그렇죠? 그때는 뭐예요? 법률행위 승인 방지의 반사의 질서로 그때는 뭐예요? 103조 위반으로서 절대적 위반돼. 그럼 결론적으로 사망을 잘 기억해두고 도박 뭐예요? 도박 채널을 벤제를 위한 부동산 양도 약정 사행이죠. 자, 그래서 반사의 질서네. 자, 처음부터 공무사 가져갈 공무원 여기가 포인트야. 진짜 목적으로 103조 위반이죠. 수사기관의 참고인으로부터 자신이 잘 알지 못하는 사용에 대해서 회의 진술을 여기 포인트죠. 대가적인 관념에 반하네. 8번은 과도하게 중한 이약발 약정, 경우 103조 위반입니다. 이혼하지 않겠다고 하는 자, 개인의 자유를 없도록 억압하는 행위거든. 자, 그러면 사회적 타당성을 인정한다는 것은 103조 위반이 아니라는 것이야. 그렇죠? 그러면 강제 집행 멘탈 목적으로 판자단 선생이 인간의 본성으로 나오죠. 그러면 여기 당사자 전액의 합의를 이어진 중간층 약병기 경우는 반사의 질서가 아니에요. 자, 부정이 용서 대가로 체익해 부동산을 강가해 부부 관계가 유지되는 동안에 처가 임의로 처벌할 수 없다는 제한을 붙인 약정. 이거는 반사의 질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법률행위 승인 과정이 뭐가 있어서? 강박. 죽여라 그랬어요. 강박이 있어서. 그래서 그게 바로 반사의 질서로 가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럼 효과와 관련돼서 사회질서 위반의 법률행위는 절대적 무효. 절대적 무효는 선의 제3자한테 보호받을 수 있다 없다. 선의 제3자 보호받을 수 없다. 공선의 제3자한테 빼앗을 수 있다. 정형이 2.5점짜리야. 공선이 제3자에서 대항 가능하고 상자자가 무인인 것을 알고 취인하도 무인 전환은 되지 않는다. 103조는 취인도 안 되고 전환도 안 돼. 이행전이라면 이행할 필요 있어 없어. 이행을 하면 이행된 부분은 불법인 법이로서 그 당이들 반환 청구를 읽어봐요. 불가. 소유권의 기한 불법적 청구를 읽어봐요. 불가. 왜? 746조 공문이 적용돼서 반환 청구할 수 없다라는 결론이 나오죠. 그래서 이게 머릿속에 딱 떠올라야 되고. 자, 이 중요한 관련돼서는 뭐 지난주에 우리 많이 했죠. 다시 한번 꼭 가서 우리가 잡고요. 자, 그러면 이제 불공정 법률행위 한번 봐요. 주관적용과 배워보죠. 주관적용과 뭐 있어요? 공과, 배분설, 공정, 미시한 법률. 어는 공과는 누구 증지? 원인, 나머지는 대리. 다만 객관적 요건은 현장 불균형이 있어야 돼요. 있어야 돼요. 공정에는 현장 불균형이 있어서 없어. 공정에는 104조의 적용이 없다. 경매는 사법이 공법이 공법이죠. 보면 우리 민법은 사법이거든. 경매는 적용이 없다라는 적용법에 관련돼서 우선은 살아있어야 돼.
이용 어사가 있어야 된다. 여건과 관련돼서 현장 불변은 객관적인 여건이야. 공박은 급박한 공문이라고 그러죠. 다 포함돼. 경설 목경은 일반인의 이걸 읽어봐요. 조심해야 돼요. 문과에 일반 글의 관련의 경우죠. 장담하지 마세요. 자기가 딱딱 찍고 왔을 때 머릿속에 탁탁탁 튀어나와야 돼. 지금 어여쁘지 않아서는 뭐예요? 앞사이를 이렇게 피해가. 어째 그걸 이렇게 피해갈 수 있는지 이게. 그래서 이게 뭐 하천이라고 생각해봅시다. 하천이 거의 저 뱀사자죠. 그래서 왜 사행천이라고 그러는 거야. 사행천. 자, 나중에, 그러면 여기 봐봐요. 우리 지적파들은 흉내이 되거든. 자, 여기 봐봐요. 자, 집이 몰려있어. 그 집원을 구하는 방식이 이렇게 봐봐요. 자, 집진 순서 들어간다. 여러분, 뱀이 기억하는 거 같죠? 이게 뭐예요? 사형식이. 사자는 무슨 사자? 뱀사, 뱀이 진행한다. 교체, 불교체. 불교체, 어디? 농어촌지역. 그러면 도시의 계류에서 농어촌지역이 많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사행식을 널리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없애기 위해서 대관계 읽어봐요. 기우식이네. 일자 읽어봐요. 홀리. 자, 그래서 홀수 짝수로 가는 거야, 지금. 안사. 그렇죠. 기우식. 교차식이죠. 그럼 기우식은 주로 어디에서 많이 채택할까요? 시가지죠. 도로명을 구할 때 홀수 짝수 홀수 간다고. 그럼 대략적으로 271 생성할 수가 있다고 나중에. 그래서 요거 관련돼서 그러면 일반적인 거래 요거 딱 튀어나와야 되고 좀 암기를 좀 해놓고요. 그러면 자 요거는 누구 중심? 언이 같이. 자 요거는 읽어봐요. 객관적 요건 요거는 주관적 요건이 돼. 그러면 현장 결기능에 따라서 적용되지 않아. 그러면 공박, 경선, 부경 누가 입증한다? 이 잠깐 입증해. 80세 거의 할아버지가 입증을 하게 돼 있어. 법률행위에 현저하게 그까지 균형을 잃었다 하더라도 그것으로 곧바로 공박, 경선, 부경은 별로 실현되지 않는다. 그럼 누가 입증해야 돼? 피해자. 피해자가 공의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추정받으면 누가 입증해? 안 돼. 당사자가 입증하거나. 그런데 객관적 요건이 있다 해서 주관적 요건이 출입되지 않는 거야. 그러면 공박, 경선, 부경은 누가 입증해야 돼? 피해자 스스로 입증을 해야 돼. 입증하기가 참 힘들거든. 입증하기가. 그래서 나중에 습관을 좀 버려놔요. 나중에 중개업 합격하고 나서 중개하죠. 반드시 녹음하는 습관을 자꾸 버려놔야 돼. 녹음 습관을 들이지 않으면 나중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거의 감탄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럼 지울 때 지우더라도 거의 녹음을 해요. 녹음, 무조건. 자, 집사람은 싸울 때는 뭐라고 해요? 핸드폰 몰래 거의 녹음을 해놔야 됩니다. 입증을 해야 돼. 그렇죠? 네. 많이 달라져. 사람이라는 게 이게 참 많이 달라진다는 거야. 습관을 잘 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습관 자체를. 자, 그러면 녹음합니다. 그럼 뭐라는 거예요? 갑자기 존댓말 아니, 루틴. 좀 어땠어요? 이렇게 돼. 만약에 녹음이 안 되면 뭐 육두문자가 거의 막 나온다고 육두문자가. 그러니까 요거에 대해서 딱 해서 자기가 딱 떠올라낼게. 자, 그러면 요 부분에 대해서 보자. 자, 대리행위에서 공박은 누구 중심? 원인, 경선, 무병, 대리, 기준, 꼭 잡아두시고. 자, 효과와 관련돼서 우리 백사들은 절대적 선의 제3자한테 읽어봐요. 대양, 당사자가 무효임을 알고 지나더라도 전화는 안 되죠. 자, 그럼 결론적으로 자, 이행전이라면 이행할 필요 있어? 없어. 이행을 하면 반사가 적용돼. 읽어봐요. 피해자는 공리자에게 부당이된 반환은 전부 반환하나 누가? 피해자. 그런데 불법은 책임 있는 공리자는 피해자에게 부당이된 반환을 전부 불가하다는 거예요. 나중에 알바하시라고. 너가 알바하면 언제든지 알바를 하시면 돼요. 자, 적용 배제와 관련돼서 불만하기를 가봐요. 적용 무상이죠. 적용이 없어. 이부행위 무상이죠. 경영은 당사자 있어서 없어. 그만 적용이 없다. 자, 그럼 읽어봐요. 여러 재판을 걸지 않겠다고 하면 어떻게 지가 합의를 내요? 그럼 부재수 합의를 할 수 있어? 없어. 그럼 결론적으로 특별한 사정 경우는 읽어봐요. 무행이 전환은 돼야 안 돼? 돼요. 불정한. 무행이 추인은 돼야 안 돼?
돼요. 증인은 안 되고 전화는 된다는 거. 그게 시험에 자주 출제되고 있다는 거. 그게 이제 지난주에 우리가 결정을 했어요. 자, 그렇다면 이제 어차피 무력 발생과 관련돼서는 좀 이따 우리가 보고, 자, 요 부분에 대해서, 자, 우리 한번 우리가 보자. 주요 지문을 먼저 보자고. 원시적 불능인 법률 행위는 여기에서 여기 잘라야죠. 무슨 불능이에요? 원시적 불능, 그건 머릿속에 벌써 대학 생활상의 가실 책임에 문제될 수 있다. 원시적 불능은 별로 비어야 무효 거죠. 자, 일부 불능인 법률의 비난은 원칙적으로 법률이니까 읽어봐요. 전부 무효. 몇 조에? 137조. 일부가 무효는 전부가 무효다. 그런데 일부가 무효라도 전부가 무효가 아닌 게 있어. 나머지 한도에서는 비화할 수 있어. 그러면 뒤에는 약간이 있어야 돼. 약간은 137조에 대한 예의야. 지려 그러거든. 그래서 약간 규제법에 우리 137조에 예의가 하나 있는데 약간 규제법이 있거든. 자, 이제 지역법상 최고위는 초과했죠. 공초과